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맑고 투명하고 자신있게 좋은 느낌. 무슨 여기 뭐 비대 광고인 줄 알겠습니다, 형님들. 근데 숨길 필요도 없고, 지난주는 지난주인데 이제 뭐 분석 이상한 건 아니었었고, 그리고 다시 남배는 돌아왔는데 추가 조합 갈 건 아니라서 폴란드 마인을 봤는데 뭐 배팅은 안 합니다. 배팅 안 하고 또 이제 추가 조합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일 이제 배구 경기 있죠. 배구 경기가 제가 그 NC 프렌하고 SSG 프렌 그날에 우는 남자님 추천 10시 12시 감사합니다. 경기 집중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딱 오늘 그 느낌 나고 배당도 좋기 때문에 저녁 방송 꾸준히 들으시고 유튜브 무조건 들어오고 본방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저번에 결과를 냈단 말이야. 솔직히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감을 잡았어. 그래서 원래 8년을 잘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면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 갈 것들 마인 묶어봤고, 그 다음에 역배 볼 거 역배 봤는데, 신시하고 컵스는 이틀 전에도 컵스를 8.7배를 갔었거든요. 참 좋은 팀이야, 컵스도 신시도. 뭐, 물론 지금은 주간 방송이긴 하지만, 컵스하고 신시는 진짜 승가고, 오바가고, 역배가고, 오바 좋고, 템파도 오늘 지긴 졌지만, 언더와 오바 승, 그 다음에 뭐 보선한테 10대8 이긴 거,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양키스는 뭐 보선한테 두 번 깨지긴 했지만, 뭐 그날 오버만 갔지만 다시 그냥 해보니까 그냥 신 마인이 나와버려죠. 그래서 하는 거는 다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지성만 안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간 분석 방송 좀 빨리 하도록 하고, 시간대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중 잘 해주시고, 그다음 설명 꾸준하게 들으세요. 표 받아가는 것도 물론 뭐 되게 중요한 건데 주면은, 근데 이제 분석 방송 꾸준히 듣는 게 진짜 큽니다. 그게 알겠죠? 오신 분들 추천 좀 부탁드리고, 니오넴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니오넴 지금 야쿠르트 진짜 구제불능이긴 하죠. 근데 형님들 접전이 나올 수도 있잖아. 접전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그냥 첫번부터 대답해. 오늘 토론식으로 좀 할 거야. 접전이 있어, 없어? 그 야구라면 접전 뽀록이 터질 만도 한데 아낌없이 마련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야구에서 의심되는 게 딱 나도 들고 달러 여러분도 에드워드 들잖아. 달러님 뭐야? 추천 아니 감사합니다. 언제 장난치를 치고 언제 피해야 되냐 이거 아니야.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맞지? 난 어제 피했거든. 어제 타쳐도 잘했고, 그리고 야쿠도 그냥 똑같았어. 잠깐 그냥 뭐야 4점 내서 이긴 경기. 그다음 3점 내서 소프트뱅크한테 3대2로 이긴 경기. 이런 경기 말고는 지금 인터리그 돌아와서도 변경되는 시점이 없고, 일단 뭘 투수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발 투수나 중간계 투나 그다음에 신인급 투수나 2군에 있는 투수나 언급할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맨날 이야기하는 시작점이 되는 경기가 이제는 화요일 경기하고 금요일이 시작이 되잖아. 특히 화요일은 일주일에 스타트를 끊는 경기 아니 보통 월요일 경기가 없으면. 근데 그 경기를 항상 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 지고 들어가는 건 언제냐면 옛날에 뷰캐넌하고 뭐 옛날에 뭐야 저기 그 사카구치 압니까? 사카구치. 사카시 말고 사카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고, 사카구치 알아 몰라? 코스여제하고 늙어갖고 이 까딱까딱 하는 거 알아 몰라? 검객타법 알아 몰라? 사카시 말고, 사카시는 여러분 좋아하는 기고. 그 시절 느낌이 난단 말이야. 엄청 답답하단 말이야. 그때 막 16연패 뭐 계속 연패 끊어볼 기라고 야쿠르트 옆에 찍고 이런 분도 있었어. 루틴 마틴식으로 찍어가지고 16연패 할 동안 있었어. 그 이제 주력이 뷰캐넌이고, 딱 그 느낌을 지금 다를 게 없어요. 맞죠? 꼴찌들의 반란 콜로 야쿠 화이트삭스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는데 멤버 자제가 안 되는데, 맞죠? 그럼 뭐야, 일반석을 꾸적꾸적 한번 건드려 볼라 할 거란 말이야. 일반석 계산 손에 가는 기고, 그다음 마엔승 봐야 될거 아니야. 마엔승 볼 수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언더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야쿠르트 타자들이 니오넴 투수들한테 그냥 꽉 잡힌 상황이야. 공략도 못해요. 알겠죠? 그리고 잘 나봐야 지금 2점대 초반대 2점 중반 나오면 다행이다. 3이 넘어가야 경기를 이길까 아이가. 맞잖아. 그리고 야쿠르트는 지금 투수에서 변경되고 반짝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야. 외국인 투수든 선발 투수든 2군에 있는 투수든 팝리그 유망주든 총체적인 난국이니까 해봐야 반짝이고 꾸준하게 정말 보여줘야 한번 갈까 말까야. 알겠지? 그리고 카토는 지금 이제 필승조에 있다가
원포인트 릴리프 하다 원포인트 그거 하다가 선발 정착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공이 엄청 빠른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제구력이 확실히 좋다 보니까 뭐 공이 엄청 느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카토의 또 장점은 카토도 뭐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분명 있을 거 아니야, 야구 선수니까. 근데 똥을 싸지르고 내려온 스타일을 하고 꾸역꾸역 먹어도 이미 점수 줘서 쉽진 않아. 얘가 카토가 승을 먹기는 쉽지 않아. 그랬는데 맞고 내려온 선수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보통 기대적인 부분들은 이런 이제 파워 피처가 아니기 때문에 7이닝 정도 기대하기 힘든데 얘는 6이닝 퀄리티 스타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플러스까지도 기억을 해야 되는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제구의 야구르트 이 타자들이 공략을 전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치한테도 거의 꽁꽁 묵혔었는데요. 7회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저는 니오넴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가 저득점 양상 쪽으로 좀 가고 니오넴이 또 이제 하는 경기들은 또 최근에 마인을 다 했거든요. 요코베이 전에 실대 4라든지 그다음 어제 또 3대 1이기 때문에 뭐 이거 일반승 추천해 주려고 우리가 베팅하는 거는 굳이 갈 필요 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1마인과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일반승, 마인승, 저득점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언더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 야쿠르트죠. 왜? 야쿠르트가 부상이 엄청 많은 편은 또 아니야. 근데 타자는 답을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왜? 투수는 그렇다 치자. 왜? 투수가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오쿠가와 뭐 사이스니드 좋은 적이 그렇게 좋은 적은 없어. 다른 팀은 한두 명씩은 꼭 있어. 근데 뭐야? 타자까지 부상이 있으면 부상 탓이라도 하지. 부상이 없으니까 부상 때문에 얘 없어서 못 치겠는데 얘도 없는데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되지. 근데 있는데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쫑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를 화끈하게 적중 싸니루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 중간에 하지 마세요. 다 끝나고 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중간에 하면 별풍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라쿠텐하고 주니치 와쿠이 늙은이 잘한다 했나 못한다 했나? 주니치를 찍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잘하는 팀 붙었을 때 와쿠이 늙은이 행님 때문에 한신이었거든. 찍지는 말래 했거든. 근데 지금 주니치가 인터리그에서 반등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잖아. 그리고 히로토하고 와꾸이 할아버지는 잘해. 와꾸이는 그냥 진짜 돌연 변수야. 근데 변수가 아니고 상당히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왜? 나이 40인데 탈삼진 능력이 난 40에 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왜? 작년에 은퇴를 했었어야 돼. 그런 선수야. 그리고 이 라쿠텐이라는 팀은 항상 이제 하야카 빼고는 나머지 카드는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는 아니긴 하죠. 맞죠? 뭐 쇼지라든지 맞죠. 그 다음에 저번에 방장님 뭐 7순인가 금방 잘하나요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1253님이었나?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구속이 느리다고 했었죠. 저번에 소뱅이랑 붙을 때 신입급 한 명 나왔었잖아. 근데 안 나오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만큼. 왜? 라쿠텐의 투수 운영이 그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가 한 명이라도 지금 포텐이 터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풀어보면 왁구이가 나왔을 때는 경기 또 이기는 것도 안 된단 말이야. 잘 버텨주는데. 신기하단 말이지. 근데 저는 이거는 라쿠텐 승과 주니치 역배를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옛날에 5.5 찍었을 때 제가 오바를 2번 추천해 준 적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라쿠텐이 역을 받든 정을 받든 제가 라쿠텐을 본 적은 있었죠. 반대를 본 적은. 근데 얘네도 123, 123, 123 내고 있으니까 승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투수는 왁구이가 나은 부분들이야. 근데 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주니치도 지금 3점, 4점, 3점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버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꾸준성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 몇 경기 동안에 5경기 동안에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이게 딱 인터리그 들어가고 6월 5일부터 인터리그 들어가고 나서부터 타격점이 생성이 되면은 경쟁력이 된다는 거잖아. 맞죠? 지바도 그래서 어제 지바 강조를 좀 했어 안 했어? 지바 강조를 했잖아. 그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분명히 반등이 아예 안 되는 팀도 있고 야쿠르트는 아예 안 되고. 근데 대부분 기대가 없고 계속 뭐 지바 언더 보고 이런 팀들 있죠. 반등이 되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이 보통 6.5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인터리그 들어와서. 그죠? 그래서 8대4, 그 다음 3대2, 그 다음 4대3, 3대0, 3대1
네 번이나 또 이겼고, 그래서 저는 다득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라쿠텐 같은 경우도 3점에 대한 수치, 그리고 뭐 중심 타선은 저는 라쿠텐이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와쿠이가 나이에 비해서는 잘해준다는 거지. 뭐 옛날처럼 뭐 우리가 2005년 뭐 일본 사무라이 재팬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어렵겠죠. 그리고 당연히 라쿠텐 하야카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 제대로 발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치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니까 한 명 외국인이 잘해주든지, 라쿠텐은 외국인 투수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냥 물을 가듯이 그렇게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이고, 승보다는 오바 쪽이 더 낫기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그 라쿠텐 신이 그 최고 유격수, 대학 최고 유격수 무네야마도 지금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거든. 그래서 저는 다득점, 어차피 라쿠텐은 뭐 이제 점수 나냐 안 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투수가 뭐 잘 던지든 못 던지든 뭐 못 던지고 있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승보다는 좀 언어버 쪽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하고 라쿠텐 승, 주니치, 라쿠텐은 찍어라는 뜻보다는 주니치가 또 여러분 생각에 이런 경기를 많이 펼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점수만 하거나, 왜냐면 주니치랑 야쿠르트 붙었을 때도 그런 미친 경기, 여러분 잘 안 찍지만은 미친 경기를 하긴 했었잖아. 일정 갖고 경기가 나오고. 근데 지금 너무 페이스가 오른 상황이긴 하거든. 그래서 승패는 그렇게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5.5 오바는 존나게 추천해주고 싶다. 써라 힘들아. 산타가 존나게 추천해주고 싶다. 쓰세요 빨리. 대답 메모. 대답하고 이제 메모하고 이제 유행어 만들어야겠다. 메모. 산타가 존나게 추천하는 주니치 게임 스타트 빨리 써라. 뭐 방금 그게 길게 쓰노. 메모해라고. 주니치 오바 메모해라고. 그러면 산타가 좋아하는 라쿠텐 주니치 경기 게임 스타트 주니치 오바. 방 힌트 주는 거 씨발 쏠쏠하게 쓰라고. 맨날 못 알아들으니까 맞잖아. 지난주에 SSG NC하고 씨발 정확하게 분석해 줬지. 부커님 추천 감사합니다. 후반의 경기들로 분석해라니까 후반 거 중요했지. 배구 집중해라니까 그날 오도 안 하고 씨발 모르겠는데 이지랄로 또 못 묻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단 말이야. 틀리든 못 먹든 손해볼 건 없다고. 왜? 방내 조밥이 여기서 지금 8년 동안 장사를 못해요. 솔직히 인정? 어찌 됐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매니아층도 있고 하지만은 씨발 한바닥에서 직구점 장사를 7년 8년 했으면은 뭐가 있는가 아이가 힘들어. 맞잖아. 그냥 해꺼덕 돌릴 일은 아니다 이가. 그러면 드러났다가 일단 뭐 오바하고 나도 좀 비교해보고 오바 강조하면은 좀 포인트를 줘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다. 이래 가야 될까? 또 멍청하게 이 배벌 여름에 이 배벌레 버리고 이래 있으면은 또 받아가겠나? 그러니까 또 따라간 무지성만 따라간대. 틀린 날도 있겠지. 맞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제가 부정을 했을 때 야쿠텐 저번에도 요거 잭슨 나왔을 때 있잖아. 잭슨. 그때도 좀 뭐야 아줌마 털고 라쿠텐이 기억나나? 기억나니? 기억나니? 아줌마 털고 잭슨 털고 잭슨 그날 오바 가랬다. 오바 가고 그 다음에 아줌마도 털고 이랬단 말이야. 그게 라쿠텐과 요코였어요. 아줌마 잭슨 좋은 투수 아니야. 맞잖아. 잭슨 계속 좋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불안성이 보여갖고 라쿠한테 이런 부분이 있고 그전 경기들도 빠따를 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승가면 무주성 똥배 승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졌어. 지기는 오바는 안 났지만은 라쿠텐이 4점인가 냈어 그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오바 갈 건지 안 갈 건지만 결정하는 경기고, 승패는 주니치가 유리해 보이겠지 모든 지표들이. 맞지? 근데 와쿠이 경기는 와쿠이 형님은 잘하는데 2승 2패 하긴 했어. 근데 요 정도 보여주면은 승이 좀 더 많거나 좀 더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 의외성에서 한 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에 메리트를 못 가져간다고. 물론 뭐 지금 좋은 거는 주니치 빠따를 좀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는 거지 옆에보다는. 왜? 그게 더 빨리 끝난다니까. 라쿠텐도 3점 내는 건 3점 내고 앉아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바 체크해라고. 오케이. 저번에도 라쿠텐 오바 해갖고 요거 승은 피해줬잖아. 알겠지? 그 다음 세이브하고 한신. 자, 한신하고 세이브 어제 어떤 경기가 어떤 상황이 제일 떠오르노? 어제 한신하고 세이브하고 방금 한신 봤잖아. 배팅은 안 찍었어. 어제 어떤 경기가 딱 생각나노?
그리고 야구 중립 지금 1, 2, 3, 4, 5, 6 지금 다 되니까 다시 보기 보라 했어요, 안 보라 했어요? 보라 했잖아. 6경기 중계 다 된다고. 제 시간에 못 보면 공부를 해라. 공부를 스타디를 해라고. 스타디. 내가 다 해주고 먹여주는 건 없다니까 힘들어. 해주지. 근데 가서 공부 보고 모르면 모른다 하지 말고 가서 챙겨보라고. 경기 있잖아. 술집에서 친히 다 해주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 못 갔어. 당연히 못 보면은 가서 봐.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이라이트도 딱 입맛 여러분 입맛대로 다 잘라놨어. 봐. 경기 안 보면 나는 분석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했었어요, 형님들. 어제 투수 누구 나왔어요? 투수 누구 나왔어? 한신 투수 누구 나왔어요, 형님들? 대답. 어제 한신 투수 누구 나왔어? 집중할 때 딱 집중해. 4기 나왔잖아. 근데 어제 결국 졌잖아. 근데 한 번 더 넣을 수 있었어. 무슨 상황이야? 저는 이 상황이라 보여지거든. 그래서 찰칵 세진을 찍었어. 이거 막았어요. 6회. 그러니까 4기 능력으로 막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잘한 건 없어. 세이브가 진짜 교묘하게 한신의 투수들을 공략을 많이 했어. 왜? 사이키란 투수 진짜 공략하기 힘든 투수거든요. 맞지? 이거 막으면서 이제 한신이 거의 잡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에 또 한번 찻을 잡아서 4점에 끝내버린 경기가 나온 거야. 그럼 오늘 투수는 누구 나와요? 누가 나와? 한신의 투수가 이토 마사시야. 이토 마사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선수가 될까? 저는 솔직히 좀 힘들다고 저는 보여지거든. 그래서 저는 세이브 역배에 저기 언더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한신의 타격 쪽에서 추가점이 또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신 경기는 오리스를 제외하고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신을 즐겨 찍진 않아요. 한신 이기는 방법은 연장을 가거나 7, 8, 9에 나와가지고 동점을 따라 붙고 나카나오 치카부터 어제 그리고 안타가 될 뻔한 게 나카노가 잡은 게 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뽑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나카노가 잘 캐치를 잘 하면서 그것도 점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토 마사시는 이번 시즌에 그게 없어요.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 감은 아니잖아요. 왜? 자기 역할은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어찌 보면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 투수고. 그래서 기대를 크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세이브도 기대치가 없잖아요. 템파만큼이나. 그럼 이제 쭉쭉쭉 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죠. 왜? 공격적인 선수라고 생각은 안 해. 겐다나 토노사키나 뭐 나이 많은 데카무라. 그다음 요번 시는 뭐 와타나베. 이게 되게 뭐 공격적이고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컬러라고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점수가 좀 나오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지. 나는 세이버가 이 멤버 가지고 30승 27패를 하고 있으면 템파처럼 엄청 잘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홈 경기에서 확실한 경기는 한 경기 두 경기 거의 이렇게 잡아간다고 페이스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도 세이버가 또 거의 2배당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아까 방금 장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카노가 캐치를 잘 해가지고 잡아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히로시마를 전에 거의 다 닦였거든. 무조건 지면서 그냥 뭐 10대0, 5대2, 3대2 해서 또 원래대로 흘러가냐고 싶긴 했지만 어제 초반부터 사이키가 진짜 좋은 투수니까 점수를 적게 준 거지. 그나마 2점 방금 상황에서 6회인가 2점밖에 안 됐던 거지. 진짜 다른 투수였으면 공략이 더 돼서 무조건 점수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격점이야. 특히 세이브는 좀 높게 봐야지. 왜? 세이브는 그렇게 타격적으로 누구 이렇게 얘기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거든. 그리고 주전 포수도 모리가 떠나고 나서 공격형 포수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원래 세이브에 모리가 있었잖아요. 모리가 오리스로 가고 나서부터 그런 이제 모리도 한 방 있는 선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든 점수가 나고 그 다음에 아직 뭐 하락세로 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세이브 역배 그 다음에
기본 컬러는 또 세이버가 우리가 또 소뱅전에 보면 5.5를 좀 많이 봤죠. 그리고 많이 내고 또 그런 컬러도 이제 상대방 못 내게 해서 또 이기는 그런 컬러도 있기 때문에 오바가 좀 좋은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세이버도 약간 하나처럼 필요한 타격과 끝내기 이런 부분에 승리가 좀 많아서 분위기를 타는 이런 부분인 거지. 멤버 자체가 이제 뭐 다 불러보면 그렇게 이제 뭐 공격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급의 구성의 타자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뭐 아직 최근까지도 구리야마 그 나이 많은 구리야마가 막 대타 보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전 역배나 오바 언더 쪽으로 접근하고 한신이 이겨도 아마 저득점스럽게 경기를 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역배다가 저는 저득점 보고 세이브 역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점수 원래 더 냈어야 돼요 저 경기. 근데 결국 이겼다는 게 중요해. 4대 2로 이겼지 그제? 저기서 이제 안 돼서 나는 도저히 7, 8, 9만 남은 그런 상황이잖아. 6회 말이니까. 그래서 한신 또 그런 이제 뭐라고 했냐 타이트한 경기들을 잘 잡잖아. 연장 가서 승부치기 뭐고 도루해서 잡고 그다음에 나카노 치카모토가 기복을 잘 안 타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이긴 경기들이 많거든요. 물론 빵빵 쳐서 이기고 투수들이 7이닝 8이닝 먹어서 이긴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제 경기가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세이브도 반등 치는데도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역배 쪽으로 보면 되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치바하고 히로. 어제 제가 치바하고 히로하고 했는데 치바를 엄청 추천해준 적이 거의 없죠, 그죠? 치바 찍으면 뭐 찍었노? 퍼시빙 디가 할 때 저득점 찍었거든요. 왜? 투수는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 샘모스 제외하고는 맞지? 나머지는 뭐 오지마, 그 다음에 뭐 다네이치, 그 다음에 뭐 털복숭이 이시카와, 아니면 소뱅에서 온 이시카와, 맞죠? 보스, 맞죠? 나쁜 게 크게 없단 말이지. 결국 점수에 대한 부분과 지독한 언더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니까 타격 모르겠다 미친 날에는 그건 나도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또 원래대로 돌아와. 근데 분명히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인터리그 돌아왔을 때는 반등이 되는 부분도 있다 했었지. 어제 몇 점 나왔어? 6점 나왔죠. 신기하다니까. 왜? 더 새로운 건 없어졌어. 2군에서 뭐 나타났다 없어. 근데 그런 수치를 보이니까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히로는 아니 그래도 5할 승률이 넘고 올라가고 타격점이 나오는 팀인데 원정에서 아직 10승도 못했다는 거는 좀 되게 심각한 부분이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히로는 이 맨날 얘기하지만 아두와나 타마무라 쇼고는 모리시타 중에 한 명은 저득점을 해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갖고 저득점 가지고 이기고 완봉승하고 완투승하든지 아니면 7이닝 이상 먹어서 그런 경기 나오는데 그런 경기는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경기를 또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타격점에서 개싸움을 하든지 점수를 먼저 내든지 아니면 추가점에 확 주겠는데 이런 경기 나와야 승리 거둔다 이 말이야. 왜? 타격점이 나오는 팀인데 원정에서 아직 10승도 못하고 20승에 주고 10경기나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심하다는 부분들인가. 그럼 투수가 매우 화자가 있어야 돼. 나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 뭐 모리시타도 있지만 모리도 있잖아. 그냥 노멀하긴 하거든. 그래서 희한하긴 하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바도 어제 엄청 추천했기 때문에 조합까지 들어갔거든. 조합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언더 줘더라도 언더 주지. 맞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히로를 갈 이유가 전혀 없고요. 타격점도 주고 있는 히로면 왜냐하면 히로가 왔다 갔다가 심하다고 했었잖아. 근데 세이브한테 방금 얘기를 했던 세이브한테 마이너를 다 하고 자기 할 대로 경기를 다 풀어갔거든. 근데 또 다시 저득점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시즌 초반에는 거의 안 찍었단 말이야. 그리고 찍기 시작한 부분은 뭐야? 찍기 시작했을 때는 평균이 나왔기 때문에 타격점이 그래도 일본 야구 12개 구단 중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 다 칠 수 있는 컬러 난 히로가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간 거야. 그럼 다시 그대로 가면 안 가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원정을 어느 정도 뭐 완전 극복은 못하지만 10배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뭐 15승 20배 이런 정도는 가야 평균성이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 보이구나. 홈원정 찌개다시 분석을 하자는 게 아니야. 원정이 안 좋으니까 딱 히로 보지 맙시다. 이건 너무 간단한 분석이고. 근데 내용까지도 찾아보면 히로가 저득점에서 안 돼. 그리고 에이스도 그 3명 중에 외국인이 하든지 아니면 신입급 중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준 사람이 1, 3발을 잡아주든지 아니 모리시타가 박세용처럼 이제 포텐에 터져갖고 나이가 이제 30이야. 거의 29, 30이니까 이제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란 말이야.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딱 방법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안 되면 다시 분위기 또 처진단 말이야. 타자 1순위 되는 팀인데 희한하지.
그러니까 치바 역배나 또 뭐를 봐야 된다는 거지. 오바를 봐야 된다는 거지. 왜? 치바 투수 중에서 니시노가 가장 좋은 카드는 아니긴 해요. 안 좋은 카드야. 맞죠? 그러면 이제 히로가 살리려면 뭘 가야겠어? 결국은 저기 뭐야 오르시 전에 점수가 3번 하고 많이 나오고 많이 점수가 났잖아. 그 부분이 발현이 되겠지. 왜? 그거 잘하니까 지금 5할 승률을 넘은 거니까 28승 26패 하고 있으니까. 맞죠? 근데 원정에서는 항상 치고 들어가고 투수가 누가 나오든 메리트가 없어. 저득점 경기로도 좀 이겨야 돼. 근데 저득점 경기하면 요미한테 또 졌어. 요미 안 좋은 요미한테. 그러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치바 승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고 치바도 지금 점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새로운 멤버가 더 생긴 건 아니야. 그냥 그대로에서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치바도 약간 그런 야구는 하지. 베이스 러닝하고 약간 뛰고 토모스키, 타카베, 오기노 뭐 계속 괴롭히고 빠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커트 하고 이런 식의 야구를 하긴 하지. 맞지? 그러니까 오세라는 뭐 그냥 이제 높게 평가할 건 아니지. 맞지? 그래서 저는 역배나 오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치바랑 세웅이를 갔는데 치바 정말 잘했는데 그치? 어제 치바 좀 강조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리스하고 요코 보도록 할게요. 잭슨하고 잭슨 저번에는 이제 아싸 24님 추천 피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오바를 갔었어요. 라쿠텐. 그리고 오리스 경기를 진짜 갈피를 잘 못 잡겠어요. 약간 이런 거 미러키 가면서 샌디가 이기고 샌디가 이기고 미러키 이기고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건 요코 갈게요. 요코나 뭐 저기 잭슨이나 바우어나 아줌마 거의 3대 천왕이야. 빠따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빠따식으로 좀 나와주면은 네. 근데 오릭스도 이긴 거 보면 2대0 뭐 1대0 뭐 1점 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 그리고 한신한테는 뭐 크게 2번 치고 1대0이기 때문에 오리스를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왜 지금 1선발도 무너져 있지. 저기 뭐야 걔 이름 뭐고 에스피노자도 못하고 그죠. 야마오카도 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투수도 앞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 방 매기는 것도 오리스는 스기모토 이런 애들이 약간 공알포 성향들이 좀 강하거든요. 여기는 반대로 뭐 스쯔고 그 다음에 뭐 셰키네 그 다음에 미야자키 그 다음에 용병 이런 부분들 많죠.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잭슨이 크게 문제가 없고 그 경기마저도 요코가 솔직히 말해서 타격을 안 해서 3대0으로 졌나 아까 4대0을 졌다 했잖아요. 그날 오바 간 날. 그랬기 때문에 뭐 잭슨이 뭐 3점 준 게 엄청 많이 줬다고는 안 생각해. 왜? 에이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수를 좀 준 건데 그 나머지 경기는 뭐 별로 주는 경기였고 가장 안 좋은 경기가 그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코베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 가야 되고 타지만은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다. 그래서 요코 승에다가 저는 저득점 볼 것이다. 그리고 저기 그 오리스 경기는 완전 대패를 하든지 아니면 1대0으로 이기든지 2대0으로 이기든지 아니면 1점 차로 이기든지 뭔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5경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개얻어 터지는 경기 2경기. 그다음 이긴 경기 1대0. 졌어요. 1대0으로 졌어. 잘못 말했다. 1대0은 졌어. 저득점 나오든 다득점 나오든 그냥 이렇게 잘해서 이긴 경기도 있어야 되고 재수 좋아서 이긴 경기도 있어야 되고 1점 싸움을 잘해서 뭐 2경기 잡고 이러면은 갈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그리고 오늘 투수도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코의 일반승 배당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케이. 그리고 오늘도 승패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야 어제도 승패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소뱅하고 요미는 그냥 마에다 준이 나오든 뭘 하든 그냥 소뱅 갑시다. 대신 마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크게 뭐 문제점은 못 찾겠잖아. 요미 그래도 언더는 안 본다고 얘기는 했지. 왜? 얘네 항상 그 클라이막스 시리즈 때 붙잖아요. 재팬 시리즈 하면. 그래갖고 맨날 지니까 하라 감독이 그 요미의 감독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게 잘린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베 감독 된 지가 2, 3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니시다테는 원래 뭐 하던 선수야. 모르고 있으면 이거 진짜 베터라고 할 수 없는데 니시다테는 원래 뭐 하고 있는 선수야, 형님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시다테 모르면은 진짜 사고인데 니시다테 원래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선수야. 불펜에서 그냥 잘해서 아니면은 개 잘했어. 여러분 타이세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얘 홀드 20개 먹었어. 근데 박나니 왜 선발을 나오냐? 불펜 나왔을 때가 더 그렇지. 불펜 나왔을 때가 더 메리트가 있는데 왜 갑자기 선발로 쓰나요? 추천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불펜이 있을 게 낫는데 나는 솔직히 지금은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굳이 이닝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됐고 그냥 불펜 한 명 더 쓰는 게 낫지. 왜냐면 묘미가 저득점 경기에서 지고 이고 1점차 이런 경기들 상당히 많단 말이야. 누구랑 붙든. 그러면 그거 썼을 때 나는 효능이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 물론 선발 놨을 때 못하는 수준 아니야. 약간 모이넬로도 원래 선발이 아니었고 불펜이었던 선수였잖아. 그래서 이제 내구성하고 이닝을 얼마나 먹고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었잖아. 니시다테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걸 완전 선발로 갈지 아니면 임시 선발로 쓰는 건지는 정확하게 아베 감독의 의중이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선발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소뱅 자체도 지금 마에다 준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특별하게 뭐 나쁜 점을 못 찾겠어요. 뭐 소뱅 혼자서 8점 님 내고 별풍선 100개 방향 감사합니다. 조심할 때도 뭐 언더 쓰고 화끈하게 있는데 적중 뭐 결국 산이루산. 장난질 치다가 결국 오버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소뱅 안 갈 이유는 없겠죠. 1.5에. 그리고 어제 경기도 보셨고 나도 어제 소뱅 봤었고 맞죠? 맞잖아요 형님들아. 뭐 마에다 준이 안 좋은 카드인데도 배당이 엄청 후진 것도 아니고 그죠? 니시다테는 아직까지는 선발 불펜에서는 홀드하고 진짜 씹 좋은 투수예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풀피칭 던지기에는. 근데 이제 길게 던지게 봤을 때는 검증도 아직 안 됐고 굳이 또 여기 등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소뱅 문제도 없고 그나마 뭐 오바 정도는 이제 항상 이제 꼭두머리 있는 팀들이니까 항상 마지막이 남는 팀이잖아요. 확률적으로 요미도 거의 뭐 단골이고 맨날 1위 하냐 안 하냐 우승하냐 마냐 이거고 자기 리그는 우승을 하고 거의 뭐 요미가 다 해먹잖아 그지. 간간히 뭐 한신하고 오릭스하고 뭐 돌아가면서 하지만은 그래서 저 승하고 오바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마인승은 찍어도 되는데 마에나 준 때문에 별로 썩 구미는 땡기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마인이거든요. 물론 빠따 보면 갈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오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빠따 좀 더 높게 평가를 한다면 됐죠. 그래서 일본 야구는 했고 J리그는 추천 딱 한 개만 할게요. FA 거. 그 사간도스 승 하나만 추천을 하고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라고까지는 아니고 괜찮을 수도 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야하고 배구 하는데 배구 먼저 해줄까 국야 먼저 해줄까 질문 있으면 올려놓으시고 약간 긴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국야 먼저 해줄까 배구 먼저 해줄까 형님들아 대답 형님들 추천 대답 손가락 없나? 안중근 의사 아니면은 다 추천 눌러. 안중근 의사님은 뭐 일이라도 했지 시봉 국가를 위해서 일했지. 형님들은 뭐 일도 안 해도 지금 손에 뭐 손가락 다 있잖아. 없으시면 죄송하고 손가락 다 있잖아. 눌리라고 추천도 못하나. 안중근 의사님은 큰 일을 위해서 호국 보훈의 달이 아니야. 호국 보훈의 달 아니야. 국가를 위해서 손도 그래 했는데 형님들 추천 하나 못 눌러. 에라이 안중근 의사님이 보고 지하에서 진짜 한탄 하겠어. 오케이 빨리 추천 눌러. 보고 후원해 다니네 지금. 마음을 만약 우리가 나라가 뺏겼으면 방금 왜 갑자기 열내는다. 우리가 나라 뺏겼으면 우리 토토 못해. 솔직히 맞아 안 맞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없는데 무슨 토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 자유가 있어.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살란 말이야. 중국하고 일본 보겠습니다. 개나 소나 일본 보겠지? 쇼다웃 하겠어 안 하겠어? 중국 배구 잘해 안 해? 중국 배구 잘해 하면 진짜 겸상하면 안 됩니다. 여배랑 남배랑 다른 팀이죠. 여배랑 남배 다 잘한 팀은 누구야? 폴란드지. 중국은 일본 남배 여배 다 잘하지. 중국은 여배는 4대 천하이고 남배는 그냥 키 큰 놈들밖에 없어. 자국리그 수준은 떨어져. 알겠지? 뭐야 그럼 개나 소나 일본 보겠지? 근데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방장님 결장이 좀 있던데요. 요거 가지고 이제 떠들겠지? 맞자? 그리고 일본의 여자 배구 그 뒤로는 뭐 봐서 다 저득점 봤었잖아. 지금 뭐 안 나오긴 해. 뭐 이시카 유타, 그다음 야마모토 토모히로 최고의 리베로죠. 그 요새 V리그도 V리그를 맨날 보지. 요새 보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다 알고 있어. 일본 여자 배구, 남자 배구 통이란 말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넣어줘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개인 기량보단 그래도 일본 배구는 스피드 배구의 조직력의 시스템 배구에 이게 기반이기 때문에 나는 크게 무너진다고는 안 봐요. 니시다 안 나오고 해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네이션리그 준우승하고 그다음 파리 올림픽 때 7위 했지만 핵 에이스급이죠. 피바 랭킹도 중국은 23위밖에 안 되고 그냥 키 큰 것밖에 안 돼. 해봐야 한 세트밖에 못 다. 그래서 방향 179 한번 드밀어 보면 안 될까요?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냥 두 세트 따고 리듬 맡겨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여자 배구도 1만 2번 정도 봤지만 이것도 그냥 나는 셧아웃이라 보고 중국이 잘해봐야 한 세트 정도는 이제 우위를 신장의 우위를 따져가지고 뭐 오바 정도 나오겠지만은 차라리 마인 가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인 후진 배당도 아니고 중국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 신장적인 브로커적인 부분인데 브로커들이 요새는 좀 빠른 브로커들도 많잖아요. 스피드도 좀 빠르고 이런데 그냥 키 큰 중국 농구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면 되고 그냥 이제 다만 3명 빠졌다. 그럼 터키도 여자 배구 할 때 지금 바르가스하고 카르쿠르트하고 에르데미아 빠졌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잖아. 1주차 때 빠졌잖아. 그럼 보스코비치 빠져도 세르비아 이기는 건 이길 때는 다 이기거든요. 왜? 그냥 조밥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굳이 중국 해봐야 중국 오바 정도인데 별로 찍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키 하나 보고 갈 건 아니거든. 그래도 서버가 좋다든지 아니면 좋은 리베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야 배팅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 오바를 찍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찍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됐습니까? A 장훈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중국은. 중국은 배구 갖고 드밀 건 아니에요. 그냥 kit바디지. 여배는 4대 천왕이 맞잖아. 터키, 이태리, 에고누,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디르키예 맞지? 폴란드 맞지? 다른 건 드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세르비아하고 디르키야 남배는 어떻게 됩니까? 디르키야 잘하는 편이에요. 여배보다 여배가 너무 독보적이라서 그렇지. 저는 세르비아의 1.41을 여러분이 물론 세르비아 잘한다. 잘하기는 잘하는데 저 배당 받고 무조건 갈 정도다. 나는 좀 상당히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세르비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가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던 세르비아는 존나 잘하던 세르비아 맞아요. 근데 주전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근데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아타나 시에치 비치도 안 나오지 아프진. 그다음 아웃사이드 히터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진 느낌이야. 코바체 비치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테랑급 딱 신진급하고 베테랑급하고 잘 이어주던 쿠준치치 모두 안 나오기 때문에 구멍이 엄청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루부치치하고 페레치는 남아 있지만은 이제 에이스급 정도로 가기에는 조금 우리가 세르비아를 좋아서 1.41을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준은 잘하던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루부치치하고 펠레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현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감독이 말을 뱉었는데 투입이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티르키에는 미들브로커만큼은 저는 세르비아가 좋은 팀이라도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티르키예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 리그의 최고 블로커인 지금 가지메틴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합류를 하게 됐어요. 얘 엄청 잘할 거야. 오늘 보면 알 거야. 오늘 9시 반 경기 보면 알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로 챔피언십 우리가 지금 유로 리그도 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배팅이 안 될 뿐이거든. 약간 챔피언스 배구 축구 하듯이 농구 배구 있고 뭐 골드 유리표현 리그도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서 MVP 타고 했던 베르디안도 있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미들브로커 라인이 3명이나 다양한 스타일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터키 프렌 메리트 있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는 역배까지도 가능하고 당연히 언어바는 언더볼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래도 세르비아가 쿠준치치하고 얘네 다 빠진다 하더라도 기본 가다리는 있는 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블로킹이 이렇게 3명 경쟁이 있고 MVP를 먹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망주로 평가되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르비아가 제가 터키를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격이 상당히 잘 될 때도 단조로운 편이긴 해요. 그거는 물론 뭐
옛날부터 세르비아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세터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여지거든. 근데 세터 성향 자체도 좀 확실한 공격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는 게 세르비아의 세터 3명이 있는데 그 3명 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골고루 가고 약간 창의적으로 가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옛날 약간 정식적인 세터 있죠. 약간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브로커가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또 세르비아가 또 강팀이고 뭐 터키 미들 브로커 한다 하더라도 공격진에서 앞세워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루비치치하고 지금 페레치도 정확하게 딱 나온다고 안 하는 시점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아니면 오바 쪽으로 좀 해서 더 배당 쪽으로 좋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미들 브로커를 세우고 단조로운 패턴 공격이면 이제 잘 잡아낼 가능성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저는 티리케 쪽을 보거나 오바 쪽을 보거나 아니면 프레만 물고 빠지거나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세르비아보다는 좀 단계를 낮춰서 경기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이션을 좀 보거나 올림픽 때 좀 배팅을 해보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세르비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뭐 쿠준치치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배당만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셧아웃 한다고 보고 가고 마지막 뭐 줘봤자 한 세트 정도 준다 보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의 이제 미들 브로커를 보고 가야 되는데 발이 느린 미들 브로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셧아웃 난다고 보여지는 거고 물론 뭐 란하고 니시다하고 뭐 이시카우 이런 선수들 다 빠지긴 했지만 뭐 여배도 이제 스피드하고 리베로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승리를 그냥 셧아웃 해버렸기 때문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한테도 셧아웃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프랭 같나? 첫째 주 첫날 둘째 날에는 방금 좀 갈피를 못 잡았잖아. 그 뒤로부터는 갈피 잡고 원래 하던 대로 나왔죠. 8년을 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역배도 상황 따라서 노려볼 경기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녁에 경기들 지금 좀 있으면 배당이 뜰 것 같은데 아니면 떠 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에 방장이 그 대구 독일 마인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일본 마인하고 텍사스 가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뭐 미국도 2.5 마인승하고 대한민국이 체코한테 포렌했지만 바로 2.5 마인 당한다. 그래서 한 개인가 빼고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것도 오늘 배팅을 해야 된다. 배당도 다 좋을 거다. 그리고 갈 경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경기 좀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나 저녁 오란 말이다 이 말은. 알겠지? 지금 배당 떴네. 지금은 안 한다. 하려면 할 수는 있다. 분석 다 됐는데 저녁 갈 거다 그냥. 그리고 이제 국내 야구하고 심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J리그 컵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간도스 승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아따 말 빠르네. 힘드네. 협조 대답해라 대답. 이것도 엄청 빨리 하는 거다 지금.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래세요 형님들? 제일 중요한 거 배팅이 제일 중요한 거 경기 보라 했어요. 그리고 핑계 대지 말고 노력하세요. 노력. 노력하라고. 노력. 경기 챙겨보고 채팅 치고 운으로 먹었는지 반이 분석 잘했는지 토론해라고. 뭐 쉽게 하고 또 조작이니 뭐 그 개족 같은 소리 하지만 뭐 4대 뭐 이 팀이랑 안 맞다 9수 이런 족구등 가면 나가랬어요. 그냥 내 방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 해가지고 배팅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대충 주먹 구구시 그 다음 대충 촉 그 다음 뭐 대도 안 되는 뭐 배당 뭐 역배 4대 이게 분석입니까? 다 놈들 개나 소나 그래 다 분석하지 그러면. 맞지? 최대한 후회 없이 배팅을 해라고요. 알겠지? 경기 챙겨보고 질문하고 방송 꾸준히 듣고 그래갖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래 안 해보고 하는 거는 다 남 탓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 LG하고 SSG 방금 LG 때문에 열받나 안 받나? 그리고 SSG는 입맛대로 다 됐지. 근데 어제 LG 가라드나 안 가라드나? LG 갈 때 갔잖아. 2시 경기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1마 갈까 2마 갈까 고민했던 거고 했던 거고 그 나머지 또 가라 했나 안 가라 했나? 어제 화이트 카드도 아니지 문승원 카드도 아니지 김건우 나왔지. 그걸 어째 됐노? LG가 좀 반대로 보는 건 좀 쉽진 않았지만 이겼다 아이가. 역배하고 풀앤하고 얘기했나 안 했나 힘들어. 그리고 삼성도 중간이 없더라 아이가. 8대0 했잖아. 다 증명했네. 안 맞긴 안 맞았다 그래. 또 맞출 거고. 2폴 갔다 2폴. 그리고 3폴도
봐라 세포 어제 그 3.6이고 3.200 하도 맞대가리 하나도 없더라 이거 먹어도 안 먹으니까 기분만 더럽더라 이거. 그래서 안 갈라고 오는 그래. 자, 에르난데스는 LG 저 플레이오프 갔을 때 그 린동원 에르난데스 에동원 그거 한 거 말고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소양 아이가. 맞지? 우리는 그 퍼포먼스를 원하는 거 아이가 지금 에르난데스한테. 맞죠? 그럼 화이트 나왔다. 또 여기네. 그럼 한 역 가볼래? 5이닝 가볼래? 근데 이거 뭐 갈래? 2.5, 1.2구는 안 간다. 아무리 2.5라도 1.3은 잘 안 간다 나는. 얼마나 갈 게 없으면 1.3을 가노. 오바 가면 되는 거 아이가 힘들어. 오바 가면 되는 거 아이가. SSG도 좀 제일 신기한 팀이긴 한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솔직히 김강현 카드도 안 되고 김건우 카드도 안 되고 화이트하고 문승원이밖에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화이트 카드밖에 없어요. 나는 화이트 카드 때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화이트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 그렇다고 에르난데스도 보여준 게 확실히 있고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2경기 3경기 뛰어서 그냥 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야. 그리고 LG도 타격점이 떨어지는 거는 경기에 난 없었다고 보여지고 맞잖아. 그때 키움한테 알칸타라 그 2경기 말고 다시 7점이 나왔고 어제도 주루는 나갔다. 박혜민만 못 잘하면 된다. 타격적으로. 나머지 문보경, 문성주 그리고 뭐 이주원이 송승기 뭐 이런 건 문제 없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이거 굳이 승표 보지 말고 화이트가 나오는 거는 6이닝 이상. 그리고 다저스 간보아도 잘하잖아. 화이트도 잘하잖아. 잘하기 전에 나는 얘기했잖아. 잘할 것이라고. 왜? 화이트 첫 번부터 등판 안 했었잖아. 그제? 다저스 5선발은 다 그래도 이유가 있는 거다. 그제? 무조건 빨아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승은 그래도 LG 볼 겁니다. 왜? SSG도 왔다 갔다 커요. 딱 잡고 올라가고 이렇게는 못해.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연승 쫙 탔다가 오버했다가 또 뭐 NC한테 이겼다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오버 가장 낮고 승은 LG를 보는데 엄청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반 LG 때는 열 안 받아. 키움 때는 가지 말했다. 그리고 뭐 키움도 존나 못하긴 해서 2대1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또 안 갔다. 그리고 2시 경기 때는 혼자 2시 경기였잖아. 가고 엘마 썼지? 그다음 됐죠. 그다음에 또 어제 조심하라. 그 2.5%나 LG는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래 했잖아. 그러니까 LG 가서 용하는 인간들은 뭐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팅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하니까 해야지. 안 되는 게 많아. 찍찍이들 또 뭐 한다. 헬지 못한다. 아무 생각 없는 거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세상 쉽게 먹고 세상 쉽게 분석하니까 그런 거 고르지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형님들? 오버 가면 되잖아 이거. 온더 기준을 가려면 7.5 가려면은 에르난데스 우리가 알고 있던 에르난데스 해야 되고 화이트고 두 팀 타격점이 안 되는데 타격점이 되는데 언더 가기 어렵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오버 가는 게 괜찮죠 이거는 승패 가는 것보다. LG가 이거도 편하게 쓴 건 아니고 핑퐁 해가지고 저득점 나와도 그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LG가 뭐 타격점이 5점대에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그다음 송승기 활약하고 있지. 맞지? 코엔이하고 지금 외국인 투수들이 조금 에바긴 하다. 손주영이하고 그다음 뭐 송승기하고 그다음 임창규 여기 국내제는 뭐 크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코엔이는 그 바꾼 투수 코엔이는 에르난데스 아이가 하여튼 그 외국인 쪽에 문제가 많다 지금 알겠지? 그다음 KT하고 롯데 롯데 데이비스 그다음 KT는 헤이수스는 최근에 행보가 안 좋다가 지금 그 뭐야 7이닝 이상 경기를 다시 2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키움에 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삼진 능력은 확실히 있는 거는 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확실히 얘기를 했었거든. 데이비스는 오히려 반대고 좋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 키움한테 일격 당하고 그 전에도 한번 안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롯데가 타격은 뭐 어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왜 핵 고득점이 찍어야 되는데 투수들이 세용이 작살, 데이비슨 작살, 나균환이 작살, 나균환이 원래 기대치가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개롯대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데이비슨이든 뭐든 헤이수스도 반등을 쳐서 지금 두 경기 7이닝 먹어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끌고 갈 수 있는 페이스고 헤이수스가 거의 많이 먹어주겠다 이런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경기가 좋 터진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투수의 강점도 안 되고 타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면 롯데를 갈 이유는 저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KT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언어바는 언더를 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롯데가 뭐 점수를 아예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KT도 어제 안현면이 2안타 거의 뭐 공을 찍어 눌리듯이 그렇게 막 치고 앉아 있으니까 장타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타격감도 어젠가도 3타수 2안타 그리고 어제 11점 냈으면은 KT는 또 낼 때 타격점은 다 좋은 애들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기준도 7.5에 물론 뭐 국내 야구가 요새 7.5, 8점 언저리에서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언더 가기에는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롯데를 갈 거면 롯데를 가고 KT를 갈 거면 KT를 가는 게 맞지. 맞죠? 이게 뭐 모든 경기가 11경기가 있고 오늘 배구까지 치면 13경기가 있는데 사간투석까지 치면 14경기가 있는데 이게 언더가 조합까지 넣을 정도로 가장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언더를 본다 하더라도 분석상의 언더를 보는 거지. 그다음 기아하고 삼성. 기아 그냥 정배는 똥배는 좀 그만 받고 양창섭이 나오거든. 오지환이 좋아하는 양창섭 나왔거든. 이거 뭐가 될까? 내가 중간 이때 했는데 중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가는 팀 헨슨 가야 된다고. 일반승 좋아도 알겠나? 근데 어제는 뭐 더 예쁘다. 삼성 혼자 한 점만 더 냈으면 오버 될 뻔했네. 오지환이 좋아하는 양창석 가야 돼. 김도현 가야 돼. 아니 오버 가고 또 헨슨 둘 중에 헨슨 가야 돼. 일이 없어. 중간이 없어 얘네. 어제 보니까 뭐 삼성 하니까 삼성이 더 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기아가 있으면 또 기아가 이기면 마에는 하잖아. 졸라 못하긴 못해도 5월 승률에서 올라가지는 못한다 해도. 투수도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야. 황동환데 그 부상당해 이유리는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데 이유리. 이유리하고 김기훈이도 오늘 상무에 뛰더만. 김기훈하고 이런 아직 돌아오도 못한다 얘가. 그럼 계속 이거 갖고 지금 계속 가야 돼. 외국인 2마리 하고 위즈덤 하고 그 나머지 국내는 양현종 하고 또 누구야 뭐 김도현이 하고 이게 뭐 지금 잘 먹히나 힘들어. 삼성 가면 되지 이거. 그리고 뭐야 삼성 중간 옆에 그 영마인 노리든지 5이닝승 노리든지 그다음 오바 한국 시리즈니까 막 빵빵 친다. 어제는 기아가 0점 내서 그렇지. 기아 홈에서 0점 내는 경우는 좀 많이 없다. 못하긴 못해도. 그래 뭐야 두루치기들의 뭐야 우리 이우성 황대인 만화 최영우 똥똥이들 나성범 또 못 나오지. 맞죠? 박찬호 실책 알지? 맞죠? 김도현이 다 좋은데 수비적인 건 좀 더 가다듬을 필요 있죠. 메이저리그 가려면은 맞죠? 근데 또 빠지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요새 또 신인급이 아니고 또 기회 주잖아. 원래 만년 유망주들 뭐 오선우 그다음에 뭐 김석환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도 또 수비 불안성 가지고 있거든. 맞지? 기아는 잘했을 때도 이범호 감독도 말했는데 우리는 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걱정이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노볼이 돼서 최영우 제일 큰 행님 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있잖아. 큰 돼지 최영우 국밥이 행님. 그다음 둘째 누구 이우성. 그다음에 셋째 써야 될 거 아니야. 왜 항대인 그 무조건 2명 아니면 3명 들어가. 둘씩 그러면은 김태구이도 들어갈 때 있지. 김태구이 포수 신범 누구 그 한준수가 지금 요새 많이 브로킹 놓치잖아. 안 좋게 얘기하는 건 놓쳐. 많이 놓자고 진정 많아. 윤영철 나왔을 때. 그럼 뭐야 김태구 나면 또 발이 느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뚝뚝뚝 다 끊겨요. 발 느리거나 아니면 대지거나 아니면 무리하거나 아니면 황대인 내주로 하거나 쓴다니까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이우성, 황대인, 최영우 다 빼고 돌아간다. 나성범도 없이 김도현도 없이 돌아간다. 그럼 파워풀한 게 위주덤이는 중장거리에 타자인데 완전 홈런형 타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또 기아는 또 할 때는 많이 나면 2만 나니까 점수 확 내버 특히 홈 경기에서는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만 하고 2만 하지. 그러니까 언더 볼 수는 없지. 삼성 역배승 0만승 그냥 삼성이 정배다 생각하고 많이 난다 이 말이야 원정 경기에서. 그다음에 5이닝승 오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개인시 개인시 존나 못하는데 그걸 못 이겨? 내가 운동하고 있어서 2대 해가지고 솔직히 열받아가지고 내 배팅을 불러줬어. 보러 갔었거든. 그냥 운동하러 갔거든. 근데 아직도 안 끝났더라. 야 유나는 진짜 대단하다 그냥. 근데 진짜 하영민이는 방금 지난번에 좀 한 대에서 했잖아. 근데 너무 기대할 수는 없고 랄리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랄리고 똥배 받았거든. 키움 이거 2.5 프렘 볼래? NC 볼래? 아니면 오버 볼래? 자 이거 형님들 대답 잘하는 한번 보자. 키움 NC 일반생 누가 가겠노? 강팀도 아닌데. NC 마행 갈래? 키움 2.5 프렌 갈래? 오바 갈래? 저득점 갈래? 키움 역배는 왜 가는데? 그건 좀 애하고.
NC가 2경기는 항상 3경기씩 오바는 타격점은 나오잖아. 그건 뭐 많이 봤다 아이가. 못하고 잘하고는 있어도. 뭐 갈래 이거? 안 갈래도 있다. 안 갈래는 안 갈래 하면 된다. 뭐라고? 오버 언더는 뭔데? 언더가 좋은 경기는 아니지 형님. 이거 언더로 왜 가노? 난리 하나 보고 갈 수는 없는데. 언더는 기준이 어제 9.5 물론 어제 9.5 치고는 존나 그냥 개언더 NC가 못 치니까 언더 나오긴 했다. 더 언더긴 했다. 나는 좀 불안하다고 봤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오버 가면 되지 않나? LG랑 SSG처럼. 난리도 지난 경기 때 맞았다. 그리고 자책점도 올라가고 있고 공략이 좀 되고 있다. 그 키움 빠따도 지금 이주영이야 외국인 다 자르고 혈 막 뚫린 거 올라가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뭐 LG전이라든지 롯데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괜찮잖아. 키움이 타격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랄리도 좀 약간 고점에서 저점으로 좀 살짝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 맞지? 그래서 나는 7.5가 가장 좋고 뭐 키움 2.5도 그렇게 썩 잘했던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지금 이번 주에 잘하지만 아직도 20승 46패예요 형님들아. 이 3위 슈퍼스타자 감사용 나와야 돼 지금. 감사용 알아 몰라 금가옹. 지금 장명보 너구리 나와야 된다고. 지금 거기 준하는 팀인데 2.5를 조합까지 뭘 달콤하게 갈 수 있어. 한번 그랬다고 해서 못 가지. 라일리 나오는데 잘할 수도 못한다고도 봐도 그렇게 달콤한 상황이 아니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언어바적으로 하면 되는데 언더보드는 오버 많이 볼 거 아니야. 맞죠? 라일리 때문에 기준 내려가도 라일리도 불안하고 하이민도 키움에서 그나마 지금 사람 새끼들이 없으니까 김연주, 뭐 김동현, 그 다음에 유나, 뭐 알칸타라 이제 왔지만은 맞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이 경기는 그냥 오방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니면은 NC 풀이닝보다는 풀이닝 가면 많이 가야 되니까. 아니면 전반승 한번 건드려 보는 뭐 이 정도만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다른 설명은 할 건 없고 NC가 어제 그냥 편안하게 해도 왜 못 이기고 결국 키움도 5회 넘어가서 2대0 지고 있었잖아. 근데 결국 기어코 동점이 된다. 맞지?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 그냥 오버나 전반 승이나 아니 마인 가야 되는데 뭐 마인보다는 그냥 마인 갈 거면 전반 이닝 가는 게 낫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력차 분명히 있잖아. 그리고 NC도 타격점에서는 꾸준성을 보이고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 맞다. 그리고 SSG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김성욱도 오자마자 또 활약이 있었지, 그지? 맞잖아. 물론 뭐 반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제 김성욱이 잘해서 또 그 도움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트레이드 효과 해가지고. 동구리네님 추천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하고 두산. 하나 보자. 두산 가고 싶은 사람 있나? 원준이 아직 1승도 못했다. 야 놀라도 아직까지 승 못하는 애들 막 있었잖아. 뭐 재원주, 놀라, 그다음에 뭐 유나, 뭐 쓰레기도 장창 있었다. 그제 1승 아직도 못하나? 뭐 언제 1승 하노? 키쿠치 막 이런 애들 있었잖아. 구제불능이다. 이제 여름 되기 전에도 벌써 먹혔다. 원준이 뭐야? 여름 되면 육수 쭉쭉 뽑는다. 잠실도 아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 뭘 갈 게 있나 이거? 조성한 뭘 할 것도 아니다. 왜? 두산이 그냥 못할 때 인정해라니까 힘들어. 두산이랑 SK, SSG는 20년 동안 잘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그만큼 두산이 대단했던 거다. 알겠지? 이승엽도 이승엽인데 그냥 조성환이 와갖고 한번 이게 역시 이승엽이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긴 거다. 1년 하면 또 다를 수 있다. 잘할 수도 있겠지만 동욱이는 뭐야? 조동욱이는 뭐야? 2023년 신인이고 요번에 중요할 때 역할들 해가지고 역할 수행 잘했어? 못했어? 아니면 그저 그래? 한번 평가 좀 받아보자. 선발은 오늘 처음 나오는 거 오랜만에 세이브 나오고 불펜 나오고 이제 장한 롱 릴리프 했을 때 그냥 원포인트 릴리프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근데 신인 치고는 꼭 준수하게 역할들을 잘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경험을 먹여서 오늘 선발이 이제 유현진이 원래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최근에 안 좋으니까 한번 빼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뚱 자리에 들어온 거야. 근데 나는 뭐 왠지 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저는 못한 것보다 한 게 많다고 보여지거든. 조동욱이 1점차 경기 때도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최은상 느낌에서 그때도 조동욱이가 잘 막아가지고 하나 승을 한 거거든. 말루 LG랑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조금 좀 그냥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냥 데이터 기반했을 때 그냥 좋은 기대가 돼. 이제 내구성에 대한 부분만 그래 되겠지만 두산도 인간이 못하기는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동구리네님 별풍선 100개 신인급들이 감사합니다. 역할들을 좀 해줘야 화끈하게 되는데 접종 민석이, 쌍으로쌍. 추재현이, 그다음에 여동건이, 그다음에 또 뭐야 그런 부분들이 좀 상수죠. 변수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양의지, 정수빈, 그다음에 약재환 요런 애들은 나이가 이제 중후반이에요. 중반도 아니고 거의 중후반에 이제 서비스 타임 2년 3년 남은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인들이 좀 빠른 꾸준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뭐 양찬열, 조수행 이런 애들이 완전 뭐 1군급으로 들어간다든지 이유찬 이런 애들 많잖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제? 근데 옛날에 이제 두산은 신구주어가 상당히 잘 됐잖아. 알아서 뭐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아니면 그 선수들이 에이스급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두산에 우리가 알고 있던 20년 야구고 플레이오프 가고 우승도 많이 하고 이런 팀인데 이승엽 때문에는 아니에요. 투수가 지랄 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알겠지. 그리고 곽빈도 지금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들이 콜러빈하고 그 둘이는 잘하기는 잘하는데 확실하게 승을 못 먹고 있는 부분들이죠. 걔네 나왔을 때 승을 확실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제 최지강이하고 최준호, 김동주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애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인 이제 연차가 적은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다